네, 오늘은 8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가 크게 변했습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가 과거에 미디어의 어떤 플랫폼에 따라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가 달랐겠죠. 우리가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지만 TV 시대 때의 스포츠와의 관계, 그다음에 TV가 나오기 전 라디오와 스포츠의 관계, 또 그 이전에 인쇄 매체라 할 수 있는 종이 신문, 뭐 잡지, 뭐 이런 것들과 20세기 초, 19세기부터 이미 스포츠와의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미디어가 변함에 따라 요즘 말로 미디어의 플랫폼이 바뀌게 됨에 따라 스포츠도 많이 변했다. 특히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도 많이 변하게 되었다. 종이신문 일대의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와 오늘날 모바일 폰 시대에서의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는 크게 많이 바뀌었겠죠. 특히 스포츠와 미디어의 이런 넥서스, 연결고리가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19세기 책에 살펴보면은 스포츠 잡지, 이제 매거진이죠. 오늘 우리 시대에 스포츠 잡지가 뭐가 있을까요? 오프라인 상으로 뭐 있어요? 저도 잘 이렇게 유심히 안 봐가지고 이게 온라인 잡지인지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있는데, 죄송합니다, 관계가 있어서. 지금 점프볼 나와요? 잡지 이렇게 나옵니까? 점프볼? 뭐 축구도 뭐 옛날에 베스트 11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나와요? 요즘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온라인 상으로 가죠. 풋볼리스트라는 우리 축구 쪽 사이트 또 들어보면 종종 기사가 뜨는데 역시 인터넷 위주죠. 서영국 씨가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축구 전문가들이 하는 각종 사이트 매체가 있지만은 여전히 인터넷 위주로 되어 있죠. 그러나 뭐 지금 이거는 불과 이제 한 10여 년, 20년이 안 된 짧은 역사 속에서 있던 시대고요. 19세기로 거슬러 가면 스포츠 잡지가 당시에 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호스레이싱, 경마, 복싱 뭐 이런 경기를 다뤘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런 경마를 보고 복싱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도박을 했겠죠. 승부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그런 식의 배팅을 경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경기를 보고 예상을 하고요. 이런 식의 잡지가 출간이 됐겠죠. 그럼 많은 스포츠 팬, 특히 갬블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해당 잡지를 보면서 이번 다가올 이벤트에서 누가 유력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자신이 스포츠를 소비하는데 잡지를 이용했겠죠. 그 다음에 크리켓 전문 잡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스피릿 오브 더 타임즈, 아마 영국 쪽에서 나왔던 잡지 같아요. 이런 식의 어떤 해당 종목을 특화한 스포츠 잡지가 또한 존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역시 뉴욕 클리퍼라는 위클리 매거진 주간 잡지가 나왔답니다. 뭐 인쇄도 굉장히 열악했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당시에 이런 종이 잡지밖에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에서 인쇄가 되고 또 사람이 배포를 하고 그걸 받아보고, 그러니까 인쇄해서 사람들이 읽어보는 콘텐츠가 생성되어서 사람이 소비되는 시간까지 뭐 며칠이 걸릴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는 거리가 먼 데는 일주일도 넘게 걸렸을 거예요. 오늘날은 뭐 거의 그냥 실시간 우리가 잡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바로 소비하는 시대지만은 당시에 종이로 인쇄하던 시대 때는 당연히 많은 컨텐츠가 생성될 때랑 컨텐츠가 소비될 때의 시간이 존재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어떤 잡지가 존재했고요. 그 다음에 신문도 존재했습니다. 신문이 뉴욕 월드라는 것이 19세기 말 하나의 스포츠 보도의 하나의 그 개척자로서 존재했다 합니다. 즉 스포츠 디파트먼트라는 것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신문사의 체육부, 스포츠부, 체육국, 스포츠국이 존재한 아주 하나의 사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월드. 뭐 이게 좀 있어서 그 당시 뭐 어떤 일하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너무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스포츠 에디터, 편집인이 있었다. 스포츠국에 스포츠 편집인, 에디터가 존재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미 19세기 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떤 스포츠 산업 규모를 헤아릴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신문에도 영향을 줘서 해당 신문사들이 어떤 걸 둔다? 디파트먼트 오브 스포츠, 스포츠 디파트먼트는 스포츠국,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정치부, 사회부, 경제부 이런 식의 스포츠국이
독립적으로 존재했다는 내용도 될 수 있겠죠. 또 하나 뉴욕 저널이라는 것이 당시 처음으로 스포츠 섹션을 하나의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에 보면은 하나의 기사거리로서 하나의 면에 존재했지만은 하나의 페이지로서 스포츠가 존재하고 이때 이미 하나의 뭐 한 페이지가 되든 두 페이지가 되든 소위 스포츠 섹션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당시 처음 스포츠 섹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1920년대까지 이런 스포츠 섹션 같은 것이 상당 부분 많은 미국 메이저 신문들의 하나의 특징이 되어서 하나의 스포츠가 하나의 신문에서 하나의 섹션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참 뭐 거의 20세기 초 얘기인데 우리는 한번 좀 스포츠가 지면을 신문사들이 지면 과다 경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 48명이 나온 적이 있어요. 종이신문. 그거 어떻게 배달했겠어요? 굉장히 쉽지 않았겠어요. 종이신문이 인터넷 나오기 전에 한 80년대 글쎄요, 한 말쯤 될까요? 90년대 초반까지 될까요? 인터넷 나오기 전에 종이신문들이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각종 광고들이 TV 아니면 종이신문은 몰릴 때예요. 그래서 신문들이 48면을 직면하다 보니까 그 많은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스포츠 섹션이라는 면을 만들어서 한 4, 5페이지짜리 스포츠 섹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절반 밑에는 그냥 광고고요. 위에는 뭐 근데 그 당시에 90년대 초 80년대에 이미 그러한 콘텐츠가 충분하지 않았겠죠. 뭐 프로축구, 프로야구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광고가 있지만 뭐 한 3페이지 가면 낚시, 등산, 뭐 여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스포츠 섹션은 사실 존재했다고 보기에는 조금은 이런 미국과 비교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920년까지 신문의 스포츠 섹션과 어떤 스포츠에 대해 상당 부분 어떤 이제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그 당시 대부분 미국 메이저 일간 신문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가 스포츠와 이제 종이 신문과의 넥서스를 한번 찾아보면은 어떤 거냐? 프린트 미디어. 종이 신문은 스포츠를 이용했다. 뭐 하려고? 자신의 신문 발행 부수를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increase sales.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고 신문에 여러 가지 기사를 담다 보니까 해당 면에 어떤 거예요? 광고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광고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포츠를 사용했다.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 신문을 구독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하기 위해서? 그동안 벌어진 스포츠 사건, 스포츠 이벤트, 경기 내용을 보기 위해서 종이신문을 구매했다는 얘기입니다. 종이신문을 봤다는 얘기죠. 그럼 종이신문을 보면서 해당 신문을 구독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신문을 구독한다는 얘기는 해당 종이면에 광고가 실리겠죠. 뭐 광고할 방법이 없었겠죠. 라디오가 없었고 TV가 없던 시대에 여러 가지 각종 뭐 그런 그 당시도 산업이 존재하다 보니까 광고하는 어떤 매체로서의 종이신문이 스포츠가 나름대로 크게 기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똑같은 내용이죠. 오늘날 네이버는 스포츠란 컨텐츠를 다룬다. 뭐 하기 위해서? 네이버의 방문자 수를 계속 유지하고 때로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얘기는 네이버에 많은 방문자가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네이버에 해당 스포츠 면에 광고가 많이 해당 공간을 광고로 팔기 위해서. 뭐 이런 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죠. 미디어 플랫폼은 바뀌었지만은 100여 년이 넘게 흐른 과정 속에서 미디어 플랫폼은 바뀌었지만 이미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스포츠가 인쇄 매체, 미디어에 의해서 이용되었다. 뭐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세일즈 증가를 위해서. 또한 세일즈 증가는 해당 미디어 그 공간, 종이신문의 지면, 인터넷에서는 공간이 되겠지만 그런 종이신문의 지면에 광고를 유치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내용이 되죠. 마찬가지죠.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각종 방송사들은 월드컵을 이용했다. 인크리즈 세일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시청률이 뭐 60% 70% 방송 3, 4패 갖고 결국 뭐예요? 애드버타이징 레비뉴 한국이 16강, 8강, 4강까지 가면서 광고가 많이 팔렸죠. 광고가 완판이 되더라. 그 비싼 광고가. 즉 방송사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아마 시청률 경쟁에서 앞섰던 MBC가 큰 이득을 봤죠.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는 MBC가
그 당시 해설이 차범근 씨가 아마 해설한 걸로 아는데 뭐 보너스도 줬다. 방송 3사 간에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시청률 경쟁에서 뭐 몇 프로 앞선다는 얘기는 굉장한 거죠. 그러면 해당 광고가 MBC 거는 다 팔리고 비싸게 팔았으니까요. 뭐 다른 방송은 그만 못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미디어가 스포츠를 이용하는 측면이었고 반면에 스포츠도 역시 미디어를 이용했다. increase attendance.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디어가 다음 업커밍 이벤트가 다음 주에 뭐가 있다. 어디서 경마 경기가 열린다. 어디서 복싱 경기가 열린다. 그런 어떤 어나운스먼트가 있겠죠. 광고가 있겠죠. 인포메이션이 들었겠죠.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경기 관람 해야 되겠구나. 여기서 30분 거리에서 중요한 재미있는 스포츠 이벤트가 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어지는 수입. 뭐겠어요? 많은 사람이 온다? 어떤 수입이 생깁니까? 많은 사람이 오면 어떤 수입이 생겨요? 그 당시에도 모르겠어요. 뭐 알코올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보면 뭐 했죠. 아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포츠 산업에서 우리가 컨세션 인더스트리란 말을 씁니다. 어떤 뭐 매점, 뭐 소매 판매 수입 뭐 이런 겁니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판매 수입입니다. 어느 게 제일 센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막강하죠? 컨세션 인더스트리가 가장 영향가 있는 스포츠 종목이 뭡니까? 축구요? 야구겠죠. 야구가 게임 수가 많죠. 잠실에서 홈 경기, 잠실에서 게임이 144경기인데 72경기인데 두 개 구단이 이용하니까 144일을 이용을 합니다. 평균 관중 1개 구단이 100만 명을 동원하면 200만 명이 와요. 여러분 한번 잠실 야구장 가서 얼마큼 했는지 기억납니까? 돈 뭐 입장료 갖고 가는 게 아니죠. 지금은 이제 더 강해졌습니다. 뭐 보따리 뭐 들고 못 들어가게 했어요. 뭐 클린, 뭐 세이프티 무슨 캠페인하고. 그러나 중요한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도 이유가 되죠.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알코올을 가지고 가는 것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뭐 그걸 규제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나름대로 그 경기장 내에 그 사람들의 어떤 임대료를 더 올리는 대신 더 올려받는 거죠. 그 대신에 우리가 규제를 하면 사람들이 어디서 사요? 경기장 내에서 많이 사겠죠. 그 묘한 그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장 저는 좀 재밌어 보이는 게 그 경기장 내에 바깥에 각종 임대한 우리에서 KFC도 있고 뭐죠? 거기 편의점들이 많죠. 그것도 역시 잠실 구장과 공존하고 잠실 구장에 렌트를 내는 건데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 사이에 어떤 식으로 규제할까 궁금해요. 편의점에서 많은 걸 사가는 것도 규제가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 경기장 바깥에 있는 거. 그러나 그 가게도 역시 경기장 서울시에다가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근데 경기장 안에 있는 쪽은 이제 유리하게 됐고요. 하여간 이러한 subsequent revenue 이어지는 수입, 부수되는 수입 증가를 가져왔다. 즉 여기서 뭐가 나타났죠? 미디어와 프린트 미디어, 당시 종이신문, 잡지와 스포츠 사이에 공생의 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공생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서로 이바지하고 있다. 서로 도와주고 있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읽어보면 이게 뭐 18세기 얘기로 들어가더라고요. 스포츠와 미디어가 처음 뭔가 넥서스적인 그런 흐름을 우리가 찾다 보니까 18세기 말 보스턴 가젯이라는 신문에 스포츠 이야기가 실린 것이 시초랍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이름대로 나름대로 중요한 기사거리가 되어 있고 한 지명 구석에 스포츠 기사로서 존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종이신문에서는 스포츠 기사에서 한두 개의 기사에서 그럴 때 우리가 스포츠 아티클이라는 말을 쓰죠. 기사니까. 그래서 하나의 면을 장식하는 A 스포츠 페이지가 되겠죠. 하나의 스포츠 페이지가 되겠죠. 한 면. 그런데 한 면으로 불충분해. 그래서 스포츠 페이지즈가 되겠죠. 복수가 되겠죠. 그러다가 4면, 5면, 뭐 심지어는 16면까지 하나의 섹션이 스포츠 컨텐츠로 구성되는 스포츠 섹션이 되겠죠. 자, 시작은 뭐예요? 하나의 아티클, 한두 개의 기사였겠죠. 그 기사가 많아지면 기억납니다. 저 어렸을 적에 한 8면쯤 된 것 같아요. 신문이, 종이신문에 구석에 뭐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대회 기사가 좀 나옵니다. 일면에 구석 속에 하나의 면 속에 그때 스포츠 아티클에서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전체 스포츠 하나의 면이 스포츠로 채워지는 A 스포츠 페이지가 되고 2페이지, 3페이지 되면 스포츠 페이지 복수가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스포츠 섹션이 되었다. 그래서 신문의 주요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USA 투데이 같은 경우는 16페이지가 거의 독립된 스포츠 섹션으로 차지하는 거죠. 64페이지를 발행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안 하겠죠. 다 인터넷 때문에. 그러나 거의 한 2000년대 초반까지도 뭐예요? 64페이지를 발행했어요. 그래서 16면이 스포츠 콘텐츠로 채워져요. 야, 16면을 스포츠 콘텐츠로 채운다? 대단하겠죠? 어떻게 채울까요? 만약 오늘 이를테면 오늘 수요일이죠. 수요일이면 뭐가 기사가 나올까요? 그 당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USA 투데이가 16면이 채워진 오늘 수요일입니다. 뭐예요? 뭐 베이스볼 뭐 스프링 캠프든 이제 시즌이 시작되니까 그 당시도 한 28개 구단인가 뭐 클럽이 있었으니까 각 클럽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이번 주말에 하는 엊그제까지 우리가 소위 마치 매드니스란 말을 했죠. 3월에 광란 미국 대학농구 64개 팀이 토너먼트에서 마지막 지금 파이널 4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요. 루이빌 대학, 미시간 스테이트, 미시간 주립대학, 듀크 대학, 아니요, 듀크 대학, 미시간 주립대학, 그 다음에 위스콘신 대학, 그 다음에 켄터키 대학. 네? 그래서 그 네 대학에 관한 경기 내용이 또 차지하겠고요. 또 뭡니까? 내일부터 뭐가 열리겠죠? 거기 시간은 만약에 목요일부터 목금토일 또 PGA 경기가 열리겠죠? PGA에 관한 경기, 또 LPGA에 관한 경기, 또 뭐 이제 뭐 미국도 뭐 네스카라고 자동차 경기가 시작됩니다. 그에 관한 경기, 여러 또 호스 레이싱, 여러 가지 경기들이 워낙 전국 각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사로서 16면을 채웁니다. 우리야 채울 게 없어서 등산 낚시로 채우지만 이 사람들은 뭐 엄청 많겠죠. 예, 많습니다. 또 최근 같은 경우 뭐 유로 이제 미국 영국 같은 경우 우리는 뭐 저기 A 매치 할 게 없어서 그냥 프렌들리 매치 해서 재미없는 경기를 하지만은 유럽에서 뭐 합니까? 지금 A 매치 기간 중에 유로 예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민입니다. FIFA도 A 매치 대회를 이렇게 이제 프렌들리 매치가 하는데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별로 흥행이 안 돼요. 유럽 팀들을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예? 또 그렇다고 이제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A 매치 대회 때 한중일 경기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그렇죠? 손흥민이 와야 되고 다 와야 돼요. 유럽에 있는 그 전사들이 다 와서 A 매치인데 어게인스트 누구? 일본. 만약에 중국이랑 만약에 A 매치 우리 프렌들리 매치를 해드려도 이건 의미가 다르죠. 우리가 우즈베키스탄, 저기 뉴질랜드와 A 매치를 하는 거랑 같은 프렌들리 매치를 할지라도 친선 경기를 할지라도 이제 상대가 일본, 상대가 중국일 때 뭐예요? 뭐 어디 다 와야죠. 뭐 아프든 와야 돼요. 안 오면 만약에 뭐 찍히는 거죠. 그것도 A 매치 하고 나서 이게 경기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그 소속팀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예? 이게 클럽에서 싫어하겠죠. 이번에 호펜하임인가 우리 김진 선수 올라오는데 좀 여러 가지 부상 위험이 있고 또 아프다고 그래서 안 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계속 이런 FA와 풋볼 어소시에이션 대한축구협회와 또 우리 측과 또 클럽 선수를 가지고 있는 클럽과의 이런 갈등 문제가 존재하죠. 하여간 이런 어떤 스포츠 콘텐츠가 요즘 많이 장식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스포츠와 미디어의 결합은 아마 신문에서 아마 처음 된 것 같고 1896년 창간된 독립신문이 그 체육활동, 운동에 관한 기사를 다뤘답니다. 이것이 아마 19세기 말 최초의 스포츠 보도가 아니었나 싶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쭉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신문사가 주최하는 자전거 대회도 열렸다 그럽니다. 경성일보, 매일신보사가 이런 식의 열려서 결국은 미디어가 스포츠를 후원하는 미디어가 개최하는 어떤 스포츠 후원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전통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고교 야구를 미디어가 후원하는 거죠. 이를테면 당시 4대 메이저 신문이 있었습니다. 동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그래서 이 신문들이 고등학교 야구 대회를 후원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황금사자기 쟁탈 하면은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 아마 한국일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청룡기 쟁탈 뭐 그때는 쟁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일보였던 것 같고 대통령배 뭐 아마 중앙일보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황금사자기라고
진짜 뭐 황금으로 된 사자를 따는 게 아니라 깃발에 황금 사자기. 그걸 아마 동아일보가 지금 동아일보가 아마 저기 호스트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식의 미디어가 스포츠를 후원하는 그런 시대가 있다. 그러면 미디어는 스포츠를 당시에 후원을 하면서 해당 경기를 뭐예요? 우리가 처음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바 첫 번째 뭐였어요? 뭐였죠? 신동 마이크로 해야지 녹음돼요. 목소리 나중에 뒷모습 사나이 누굴까? 첫 번째 우리가 스포츠가 미디어에 의존하는 거 앞에 앉았으면 이런 거 각오해야 돼요. The media generate 뭐죠? The interest of 뭐 스포츠 뭐 upcoming 스포츠 이벤트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미안해요. 쫓다 뺏어서 생각할 시간도 안 줘서. 근데 충분히 이거 안 찍으면요. 뭐 천천히 하면 되는데 그 5초 10초도 그 시청자들은 보는 사람들은 지루해할 것 같아서 제가 바로 뺏었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얼굴 안 나타났으니까 멋있는 모자만 나타났으니까. 이런 식의 그 미디어가 해당 이벤트를 후원하는 형태로 후원하면서 해당 경기를 프로모션하는 거죠. 프로모션하고 그 신문의 전체를 완전히 도배를 합니다. 당시에 70년대 그런 4대 메이저 일간 신문 보면은 거의 이면 3면이 자기네가 후원하는 개최하는 거죠. 후원이라보다 오히려 오거나이즈 했죠. 개최하는 경기를 했다, 보도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야구대회, 정구대회가 이런 신문사에서 언론사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한국에서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는 전개되었다. 30년대로 오니까 아마 이제 좀 올림픽을 좀 다뤘다 봐요. 당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송기정 선수의 우승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하면서 보도 사진에서 송기정 선수가 마지막 그 피니시 라인 지나면서 아마 여기 아마 일장기를 우리가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보도할 때 이걸 살짝 지웠나 봐요. 그 당시 뭐 뽀샵이 있었겠습니까? 뭐 어떻게 했겠죠. 사진을 이렇게 필름을 이렇게 스크래치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요? 무기정간.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그 당시 이런 식민지 시대, 군국주의 시대, 억압의 시대에 존재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아마 무기정간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죠. 스포츠와 정치 또 식민, 일제와 식민 속에서 스포츠 쪽에서의 어떤 우리 송기정 선수의 우승 보도를 일장기가 유니폼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보도했던 어떤 그 당시 언론사의 노력, 신문사의 의지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렇죠? 뭐 할 수 없지. 뭐 그냥 일장기 보도하는 거지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어떤 스포츠 언론 쪽에서도 이러한 저항, 항거 그 사실 어떤 소극적인 것 같지만 매우 상징적이죠. 일장기를 제거하면서 보도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우리 저항의 모습, 식민 통치에 대한 항거의 모습으로도 스포츠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거 여러분이 이제 종종 보게 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직접 이런 언론에서의 어떤 저항 형태 같은 건 상당히 이런 거는 뭐 진짜 뭐 세계 언론사에도 스포츠 언론사에도 의미 있는 하나의 사건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오면서 거의 뭐 모든 게 이제 막 침잠되죠. 일본이 뭐 태평양 전쟁 또 일으키고요. 뭐 이래가지고 뭐 이제 그만큼 스포츠와 미디어에는 굉장히 좀 별로 이렇게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45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5년 만에 복간이 됩니다. 저도 사실 언론 히스토리를 잘 모르는데 이런 거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시대가 있었구나. 40년에 거의 뭐 종간, 폐간, 정간 됐다가 다시 복간되는 그런 시대. 신문사에서 이제 스포츠 기사에 쓰게 되고요. 이건 제가 요거는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체육학과 은퇴하신 교수님이 스포츠사를 아마 많이 쓰였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게 됐다. 뭐 이런 문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썼으면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던 말은 안 쓸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계되다가 언론사가 이제 8면 체제가 됩니다. 59년부터. 그것도 이때에도
독자적인 지면을 받지 못했다. 자, 1959년 4면에서 8면 증명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스포츠 콘텐츠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지면을 받지 못했다. 그냥 어디 한 구석에 조그맣게 실리는 정도였다는 얘기죠. 그러자 이제 60년부터 신문 발행 체제가 조속간, 뭐 조간이냐 석간이냐. 그래서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석간, 그다음에 조선일보, 한국일보는 조간, 그렇게 체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80년대까지 이제 직면 경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면이 고정적인 지면을 갖게 되었고, 이제 60년대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각 은행, 그다음에 뭐 국영기업체, 뭐 은행들이 스포츠 팀을 소유합니다. 뭐 한국전력, 무슨 공사, 무슨 한국전기통신, 뭐 이런 식의 국영기업체들이 스포츠를 팀을 하면서 나름대로 미디어에서 스포츠가 보도되기 시작한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좀 그야말로 종이 신문에서는 지금 이제 거의 인터넷으로 가지고 종이 신문에서는 상당히 그 스포츠면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 신문이죠. 아마 USA 투데이는 이제 좀 다릅니다. 뉴욕 타임즈나 이런 신문에 비해서는 좀 맥페이퍼, 그림이 많고요. 조금 젊은 층이 선호하는 그런 거죠. 오히려 심층 있고 깊이 있는 기사는 뉴욕 타임즈. 딱 뉴욕 타임즈 보면 벌써 보링을 해요. 기사가 꽉 길고 그래. 그러나 여기 USA 투데이는 그림, 그래픽 같은 것이 많고 탁탁 짧게 젊은이들이 그냥 뭐죠, 캐주얼하게 착한 신문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좀 바뀌어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섹션이 있었죠. 과거에는요, 지금은 섹션이 많았지만 과거에는 스포츠, 라이프, 머니, 비즈니스죠. 그다음에 아마 폴리틱스인가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트래블, 테크 뭐 이런 것까지 있지만은 이런 식의 이런 종이신문 체제도 비슷하게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거의 포털 사이트 개념이죠. 스포츠. 그러면 뭐죠? NFL, 미식축구,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NBA, 지금 하고 있는 NHL, 내셔널 하키리그, 그다음 뭐예요? NCAA, 미국 대학, F니까 풋볼. 뭐 지금 시즌이 끝났습니다. 지금 또 NCAA, B, 바스켓볼, 지금 농구 한창이죠. 골프, 네스카, 요즘 인기 있는 UFC, 좀 대단합니다. 그다음에 뭐 요즘 판타지 게임도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이걸 가지고 만약 종이 신문을 많이 구성하는데 지금 MLB 가지고도 엄청 많은 기사가 있겠고요. NBA 지금 한창이죠. 거의 이제 플레이오프 시즌에 도달합니다. 그다음에 NCAA 풋볼, NCAA 바스켓볼, 골프, 네스카, 뭐 UFC, 뭐 이런 컨텐츠를 채우다 보면 종이 뭐 16면 채우는 거는 뭐 간단했겠죠. 당시에는 뭐 UFC는 별로 없었지만요. 이런 식의 어떤 것이 된다. 우리 타이거 우즈는 무슨 얘기일까요? 대기 바깥에 나오는 거? 아마 이제 4월달 되면 첫 메이저 대회가 열립니다. 그 골프에서 마스터스 대회. 그래서 조지아 어거스타,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악명이 높은 골프장이죠. 왜냐하면 좀 남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비싼 골프 컨트리 클럽이었어요. 그래서 흑인들에 대한 어떤 그 멤버십을 제한했던 클럽입니다. 그런 데서 타이거 우즈가 우승을 한다, 흑인 골퍼가 우승을 한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거죠, 당시에. 자, 이런 정도만 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USA 투데이 종종 보면 되겠고, 미국 스포츠 알고 싶다, 여기 들어가도 되고, CNN 들어가도 되고요. CNN 들어가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가 바로 연결됩니다. CNN에서 스포츠 클릭하면요, 바로 여러분들 그렇게 되죠. 한번 볼까요? 그 CNN을 들어가면요, 시간이 걸리는데요. 뭐 이게 어느 나라 판이 돌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이런 파고. 그래서 그 지금 월드 쪽으로 들어가면 그렇고요. USA 미국 쪽으로, 특히 미국 판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인터내셔널 에디션이죠. 저희가 접근하니까 미국 에디션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지금 뭐 IS 건으로 많이, 그다음에 미국 판으로 들어가서
US 에디션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미국판으로 들어가서 스포츠, 뉴스, 머니, TV, 뭐 그래서 미국 스포츠로 들어가면요. 왜 블리처 리포터가 들어가니? 뭘 눌렀길래? 그냥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그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거의 포털 사이트 개념이죠. 우리가 지난번 늘 얘기하지만 다 우리는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들어가는데 얘네들은 상당 부분 그렇게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라디오죠. 라디오도 역시 스포츠와 미디어의 관계에서 중요한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지금 라디오가 뭔가도 잘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최근에 기억도 안 나죠. 이게 또 라디오가 되면 오디오만 들으면 이게 라디오입니다. 그렇죠? 오디오만 들으면 라디오가 되고요. 그래서 20세기 이런 라디오가 전개가 된다.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거의 상당 부분 이런 종이신문에서 라디오로 또 많은 또 스포츠 보도가 이루어지고 라디오는 뭘 할 수 있어요? 소위 스포츠 뭘 할 수 있어요? 중계를 할 수 있었겠죠. 신문이야 보도죠. 그러나 라디오는 중계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뭐예요? 동시에 최소한 동시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이런 크리켓, 윈블던 테니스, 뭐 이런 FA컵, 영국의 FA컵 축구 같은 것들, 또 더비, 경마 경기죠. 이런 것들이 전문 캐스터, 해설자에 의해서 에어드, 중계가 됐다. 중계가 됐다는 얘기는 해당 스포츠의 파퓰라리티, 인기를 올리는 하나의 과정이 되더라. 중계가 된다는 얘기는 해당 스포츠의 기존 팬들뿐만 아니라 신규 팬을 창출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것에 좀 우리가 좀 사로잡힌 게 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뭐 프로농구 경기를 TV 중계 때문에 뭐 5시에 했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5시에 경기하니까 관중은 한 30명밖에 안 되고 좀 썰렁한 데서 뭐 TV는 중계됐지만 시청률은 굉장히 낮았을 테고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좀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참 힘든 게 개막식 농구는요 참 힘든 게 요즘 뭐 배구한테도 밀렸지만은 오픈할 때는 한국 시리즈랑 겹치고 끝날 때는 개막식이랑 겹치고 이래저래 프로야구의 치입니다.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가 마지막 경기인데요. 이제 방송사들이 좀 외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 팀이 잘하는데요. 소위 재미없는 팀입니다. 스코어 50점, 60점에서 끝나는 팀들이거든요. 워낙 수비를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구 경기는 조금 저 화려한 가드들이 많이 나와서 멋진 경기가 많아져야 되고 또 턴오버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수비 농구 하다 보니까 아마 지난번에 50몇 대 스코어에서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NBA 스코어가 보통 한 100점 넘게 나옵니다. 근데 물론 48분을 뛰죠. 저희는 40분 경기지만은 그러면 그러한 맥락에 100점 되면 저희가 한 80점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뭐 60몇 점, 뭐 50몇 점대, 그러니까 거의 수비가 뭐 대단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재미가 잃었던 것도 있습니다. 어떤 이런 그 당시 20세기 초 라디오가 발명되면서 중계가 되더라. 그래서 크리켓 매치, 영국 대 호주의 경기가 중계가 되면서 해당 라디오 수신기가 팔렸다. 많이 팔리게 되었다. 사람들이 한번 여러분 기억나서 혹시 자기 집에 이제 HD TV인데 언제 샀는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직도 흑백은 아니고 아직도 아날로그 TV는 아니고 다 디지털 TV일 거예요. 뭐 아직도 뭐 PDP인가 뭐 이렇게 뭐 프로젝션 TV 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최근에 TV를 좀 큰 거를 구입한 집 보면은 언제 TV를 구매했는가 좀 기억합니까? 혹시 물어보면 되나? 김의섭 군대 있어서 잘 몰래. 김의섭 네. 군대 갔다 오니까 TV가 커졌어요? 아니면 조금 커졌어요? 언제 샀다고 그래요? 작년. 언제?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5월 뭐가 있었죠? 5월이 아니라 2014년에 뭐가 있었죠? 5월 이후에 월드컵. 그 TV가 좀 방송이지만 올랐어. 이 기회 바꾸는 거죠. 그렇죠? 바꾸는 겁니다. 또 요즘 얼마나 거의 뭐 40몇 인치 뭐 20몇만 원에 나옵니다. 그 굳이 뭐 슈퍼 HD 뭐 아니 뭐 UHD 뭐 이렇게 공면이 아니면요. 뭐 공면 하려면 일단은 뭐예요? 좀 이게
멀어야 돼요. 코앞에 있는데 공면이면 더 어지럽겠죠. 하숙집에 있는데 뭐 32인치도 크죠. 근데 조그만 아파트인데 이게 한 6m, 7m 돼야 근데 엄청 비쌉니다. 뭐 60인치, 80인치. 그냥 평면이면 안 되나요? 뭐. 특히 이게 미간이 그 좁은 사람들은 괜찮은데 넓은 사람들은 관계 없어요. 그냥 이거 뭐죠? 평면 TV 봐도요. 자, 저도 보니까 저 아직도 그냥 오래된 TV 보는데 2006년도에 샀어요. 그 당시 이제 아날로그 끝까지 버티다가 2006년도에 아마 큰 TV를 바꾼 것 같아. 뭐 보려고? 독일 월드컵 보려고. 그러니까 딱 그게 기억나요. 야, 벌써 8년이 넘었구나. 그렇죠? 그만큼 요즘에 그 당시에도 이미 뭐예요? 세일즈 오브 라디오 셋을 증가시켰다. 스포츠가. 그러면 2014년, 2010년 월드컵 앞두고 그런 어떤 TV 셋 판매했거든요. 그래서 뭐 5.1 뭐 이렇게 스피커 설치하고 그랬습니다. 홈시어터 만들어서 보니까 참 더 웃긴 게요. 경기장보다도 더 리얼해. 경기장에서 뒤에서 소리 잘 안 들립니다. 몽송송 들리죠. 근데 여기는 뒤에서 나오니까 오히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이퍼 리얼리티, 초현실이 되는 거야. 현실보다도 더 그래. 우리가 TV로 볼 때는 경기장에 있는 목소리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집음을 하죠. 그 정도 듣는 정도인데 요즘은 스피커를 경기장 곳곳에 설치를 하죠. 관중들의 음향을 따오는 겁니다. 그걸 5.1 여러분 만약에 뭐 이렇게 스피커 설치해 놓고 보면요. 경기장보다도 더 업된, 더 하이프된, 더 흥분된, 더 커진 목소리, 관중의 함성을 듣는 소위 하이퍼 리얼리티로 중계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장에 있는 것보다도 더 소리가 커. 또 관중 소리가 더 커. 스테레오로 대한민국 소리가 대한민국이 샥 하면서 들어가죠. 저희 집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즉 increase the sales of radio set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아마 월드 시리즈가 아마 그 당시에 MBC, CBS에서 후원이 중계가 됐는데 포드 자동차가 스폰서를 했답니다. 네? 아마 이게 1930년대 얘기겠죠. 그래서 최초의 비즈니스 기업이 후원하는 스포츠 이벤트가 된 거죠. 결국 뭐야? 포드가 이걸 스폰서하게 된 배경에는 MBC, CBS가 중계해 주니까 미국 사람들이 뭐 자동차 뭐 지나가는 건 봤겠지만 광고로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겠죠. 근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런 라디오 중계네요. 라디오의 프로그램에 이제 인기도 올려주면서 소위 스포츠 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런 기업 후원 그리고 미디어 사이에 커넥션이 만들어진 거다. 즉 포드 자동차가 후원을 해주고 방송사가 중계를 해주고 스포츠와 미디어 기업이 하나의 삼각 동맹이 느슨한 형태지만은 맺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영화 신데렐라 메이라는 영화를 아마 한번 저기 유튜브라든가 이렇게 뭐 한번 여러분 이렇게 찾아서 보세요. 1920년대 미국 그 경제 공황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에 한 복서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복서가 백인 복서인데 주먹으로서 자기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복싱을 하는 거죠. 어려웠던 경제적 상황 속에서 힘 가지고 이제 하나의 복싱 가지고 하는 건데 그 당시 이런 복싱 경기가 라디오로 중계가 된 겁니다. 1920년대 하던 미국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그 자세하게 그 복싱 실황 중계 장면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당시에 이런 복싱 경기를 중계하면서 많은 팬들이 그 경기를 듣는 거죠. 청취를 합니다. 청취하다는 얘기가 결국은 해당 복싱 경기의 어떤 흥행에 도움을 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라디오를 사고 또 라디오 매체는 또 해당 광고 인기 종목을 중계하면서 중간중간 광고도 하고요. 이런 식의 어떤 스포츠와 미디어 특히 라디오 사이의 공생의 관계 즉 넥서스가 전개되었다. 이미 1920년대 얘기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지금에 들어와서 이런 라디오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BBC 같은 경우 라디오 중계에서 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아마
라디오 5가요? 뭐 채널이 있나 봐요. 라디오도. 거기에 상당 부분 축구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풋볼 코멘터리. 뭐 해설.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라디오 중 우리는 지금 라디오에서 여러분 스포츠 중계 좀 하나요? 여러분 뭐 들을 기회가 없을 겁니다. 고작 해야 뭐 요즘 뭐 다 DVD가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그거 보고 그렇지 직접 이렇게 라디오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한 지금 DVD 자동차의 어떤 DMB 있기 전에는 상당 부분 라디오가 그래도 운전할 때 많이 듣고요.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 부분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라디오가 다른 매체에 비해서 당시 신문이나 잡지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미디어스죠. 즉시성. 즉시성. 뭐 바로바로니까 즉시성. 오히려 뭐 종이 신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르죠. 우리 매체의 어떤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즉각성, 즉시성. 얼마나 빠르게 소식을 전하느냐 얘긴데요. 그래서 라디오 이런 이미디어시. 그다음에 남대로 많은 오디언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중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라디오의 강점이죠. 상대적으로 누구에 비해서 종이 신문, 잡지에 비해서 이런 라디오의 이미디어시. 그다음에 라디오의 어떤 능력, 많은 어떤 오디언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결국은 다른 매체, 신문에 대한 도전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문이 스포츠랑 관련돼서는 라디오가 나오면서 신문 죽는다고 그랬죠. 끝났다. 사람들이 이제 신문 안 보겠다. 왜 라디오로 그냥 빨빨 듣고 왜 소식이라는 게 바로 빨라야지. 조금만 지나면은 신문이 구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거 전한다 이거죠. 그만큼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매체 간의 경쟁도 존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문에 대한 도전을 하죠. 특히 스포츠 콘텐츠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신문에 대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신문은 결국 어떤 식으로 바뀌냐? From typically factual reporting. 그동안에 어떤 전형적으로 사실적 보도를 했었어요. 경기 결과가 어떻고 누가 몇 골 넣고 어떤 거. 이미 신문이 보도했을 때는 뭐야? 이미 지난 얘기야. 일주일 전, 3, 4일 전의 이벤트야. 그런 거 가지고는 팬들, 오디언스한테 어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신문이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Great emphasis on opinion analysis. 분석 기사. 경기에 대한 결과 분석, 향후 전개될 이벤트에 대한 예상 분석, 의견 이런 식으로 신문의 어떤 스포츠 보도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트렌드가 바뀌게 되는 거죠. 단지 어떤 사실적 보도도 하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뭐 KBS 9시 뉴스 같은 거 볼 때 이미 결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이겼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경기 내용적인 측면, 분석 기사, 왜 이겼는지, 뭐가 두드러졌는지 이런 식의 어떤 보도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특히 인터넷 시대에 TV의 스포츠 중계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스포츠 뉴스 같은 거는 바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 리포팅이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팩츄얼 리포팅에서 오피니언과 어널리시스, 의견과 분석을 담는 거기에 강조하는 그러한 기사로 담겼다. 자 이제 뭐 라디오에 또 좋은 또 이런 요순 시대가 됩니다. 40년대. 그러나 이제 50년대 들어오면서 TV가 등장합니다. TV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오디블 듣는 것에서 이제 비주얼이 나오는 거죠. 비디오가 나오는 거죠. 눈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귀로 듣고 동시에 눈으로 보는 TV 매체가 등장하면서 라디오에 또한 또 엄청난 스포츠와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라디오 기존 미디어 플랫폼에 엄청난 스트레스, 위협이 된 거죠. 그래서 라디오도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포츠 미디어의 어떤 넥서스에서 바뀔 수밖에 없다 나중에. 그래서 일단은 라디오는 기존의 스포츠 미디어의 넥서스를 바꿔놨다. 뭐예요? 오디언스, 스포츠 오디언스를 광역화시켰죠. 옛날에 스포츠 오디언스는 로컬에 머물렀습니다. 왜? 종이 신문이 인쇄돼서 배달되는데 거리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리적 제한이 있는 거죠. 지금같이 뭐 위성으로 USA 투데이 같은 건 홍콩에서 인쇄가 됩니다. 위성으로 인쇄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인천공항에 오고 그랬어요. 그나마 그 당시면 그나마 그렇게라도 했지만 과거에는 뭐였어요?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라디오는 종이 신문에 가지고 있던 스포츠 팬, 해당 스포츠 팬을 리저널라이징, 로컬에서 리저널 좀 더 커졌습니다. 광역화되었고 심지어 이게 파가 라디오 단파가 좀 더 강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또한
인터내셔널 인근 국가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스포츠 오디언스가 커졌다, 확대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팬들도 동시에 스포츠 소비가 가능해졌다. 즉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적 혜택, 베네핏이 존재한 거죠. 즉 라디오는 스포츠를 통해서 많은 가시청권 사람들을 가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청취한다는 얘기는 또 광고비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매체가요. 자 이제 잡지, 신문에서 종이 신문에서 라디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죠. 그다음에 TV가 나오면서 라디오도 또 위기에 맞습니다. 뭐 이런 매체 변화에 따라 우리가 좀 어떤 기존 매체가 위협이 된다는 건데 사실 지금 인터넷 시대에 TV가 어느 정도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가장 큰 위협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TV를 많이 안 봐요. 네? 뭐 드라마 정도 볼 때 잠깐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광고를 안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럼 광고 시장이 이제 분화가 되겠죠. 기존에 종이 신문이었다가 TV로 갔다가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또 광고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하나의 그 매체 간의 경쟁도 심해졌다. 우리나라 거 한번 볼까요? 라디오 스포츠 중계 아마 1927년 전조선 야구 선수권 쟁탈전을 중계했다고 합니다. 아마 일제하겠죠. 그다음에 농구 경기 권투 중계도 각국 간혹 라디오 스포츠 영역이 되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외 경기도 중계가 됐습니다. 라디오로. BBC 그러니까 1948년에 아마 올림픽이 런던에서 열렸죠. 해방 후에 런던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게 BBC 단파를 통해서 아마 런던 올림픽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시절이 있었고 최초로 방송 라디오 쪽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서 아마 라디오 단독 중계반을 파견해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헬싱키 올림픽이 아마 역대 올림픽에서 가장 작은 도시에서 열린 올림픽으로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가장 작은 올림픽입니다. 그렇죠? 인구도 뭐 한 지금 인구도 얼마 안 되고요. 예, 핀란드라는 나라가 뭐 인구 한 500~600만밖에 안 되고요. 예? 생각보다는 가깝습니다. 핀란드가 이렇게 북극으로 가면 한 8시간 비행. 미국이나 이쪽보다 많이 가깝더라고요. 그다음에 57년에 우리가 TV로 아마 최초로 스포츠 실황 중계 방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서른동장에서 고등학교 축구 얘기. 지금 동대문구장이죠. 여기 뭐 디자인 무슨 건물이 들어온 동대문구장에서 열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동대문 쪽이 옛날에는 축구장도 있었고요, 야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먼저 헐고, 그래서 거기 뭐 좀 많은 게 생기고 마지막 남은 게 동대문 구장이었죠. 그래서 그걸 헐면서 서울시랑 야구와 어떤 딜을 한 게 고척동에 야구 경기장을 짓는 걸로 이렇게 딜이 된 겁니다. 그 동대문 구장 가보면 참 너무 썰렁해요. 거기 그래도 뭐가 좀 이렇게 조그만 공간해서 하나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야구의 히스토리, 역사적인 어떤 뭔가요? 거기서 많은 고등학교 야구가 열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잠실 경기가 열리고 이제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참 이제 와서 그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뭐 옆에 워낙 멋있는 거대한 건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지경입니다. 자, 이제 TV가 등장합니다. TV. 그래서 이제 아마 1950년대 이제 TV가 등장하면서 보급률이 막 이렇게 뭐 처음에 도달하겠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도 한 10% 가정에 TV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TV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얘기하면 우습겠지만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쭉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쭉 다녔는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한 60명, 많은 데는 뭐 60명 있으면 이제 가게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집에 TV가 있는 사람 손들어요. 전화 있는 사람부터 손 들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이런 일반 전화 있는 사람 없죠? 여러분이 가난해서 하숙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다 모바일 쓰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그만큼 TV 보급률이 낮았던 당시죠. 네? 전화 보급률은 더 낮았죠. 그래서 한번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뭐 부모님 세대보다도 조금 위, 뭐 만약에 이제 그분들한테 막
비상연락망. 여러분 비상연락망이 뭐지? 그냥 카톡방에다 한번 다 비상연락망이 되고, 저도 학생들한테 공지하면은 교내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강의실 들어가서 SNS, 짧은 문자, SMS, 짧은 문자 보낼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해요. 그냥 동시에 진행돼요. 그러나 60년대, 70년대 뭐 어떻게 비상 연락을 취했겠어요? 전화가 없을 때 뭐죠? 횃불을 들어요? 횃불 들고 남산 올라가서 아니 진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온라인이 없으니까 뭐예요? 오프라인. 그럼 그 당시 오프라인은 뭐예요? 그 당시 오프라인은 뭡니까? 매체가 뭐예요? 매체. 이성중. 그 당시 매체가 뭐겠어요? 봤어 내가. 튼튼한 다리. 뛰는 거죠. 그래서 신동옥 첫 번째 날 연락을 합니다. 전화가 있었어. 그 당시에 전화가 있어. 그러면 이 친구가 어디 살아요? 네? 용산에 살아. 그러면 용산 무슨 동? 여기 생각하니 집 사는 것도 이렇게 생각. 문배동에 살아요. 그 원효로 쪽 그쪽이야. 그러면 문배동에 살아요. 그 문배동에 살고 이 친구는 원효로 4가에 살아. 그럼 내가 연결하면 이 친구가 알았습니다 하고 뛰어가는 거예요. 전화가 있으면 전화, 없으면 뛰어가죠. 이 친구는 옆에 마포에 누구, 마포에 또 공도 이렇게 식으로 해서 10명이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도대체 안 돼. 여기서 이미 연락이 끊기는 거예요. 그럼 뒷부분이 연락이 안 되겠죠. 이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이런 TV, 인터넷 시대니까요. 그래서 TV 보급이 있었는데 이제 TV와 스포츠의 넥서스가 이제 존재를 한 겁니다. 1920세기 중반부터. 그렇죠? 즉 올림픽도 보도하기 시작하고요. 종이신문에서 하다가 라디오, TV로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TV가 나오면서 이제 뭔가 스포츠와 미디어의 넥서스에서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교재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스몰 스크린. 지금이야 빅스크린이지만 당시에 스몰 스크린이야 14인치. 여러분 노트북만한 TV도 있었고요. 20인치지만 뒤에 브라운관이 워낙 크니까 크게만 보였지 화면은 작았을 거예요. 스크린은 작았지만 엄청나게 스포츠에 빅 임팩트를 주었다.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뭐가? TV의 등장이 스포츠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맥락에서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스포츠를 전 세계화했다. 전 지구화했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하나 내용은 커머디피케이션, 스포츠를 상업화했다. 누가? TV가. FIFA 월드컵이 TV로 중계 안 되면 FIFA 월드컵이 상업화될 그렇게 될 어떤 동력도 없습니다. 응? 프로스포츠가 특히 그런 거 아니에요? 늘 얘기하지만 no TV, no 프로페셔널 스포츠야. TV 중계가 없으면은 그러니까는 KBL 입장에서는 TV 중계를 받아야 돼요. 7시에 약간 받을 수가 없어. 왜? 방송사 A매치 있죠. 프로야구 있죠. 근데 비 와서 세계행 캔슬될지 누가 알았겠어. 처음부터 한다고 그럴 거를. 알 수가 있나 이게. 비 오는지. 비 안 오다가 딱 그때. 그래서 스몰 스크린, 작은 TV, 모니터, 스크린이지만 스포츠를 글로벌라이즈 했고 커머디파이 했습니다. 또 하나 모디파이, 변화시켰어. 스포츠를 모디피케이션, 수정, 변경시켰어. 누가? TV가. 이런 측면에서 스포츠에 엄청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빅 임팩트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TV가 글로벌라이즈드 스포츠를 전 세계화 시켰어. 올림픽, FIFA 월드컵, 뚜르트 프랑스, 자전거 대회죠. 이게 자전거 프랑스 산악 지역에서 열렸던 로컬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전 세계 자전거 경기의 빅 이벤트가 된 것에는 TV 중계가 크다. TV 중계가 컸다. 그래서 TV가 스포츠를 글로벌라이즈 한다. 다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스포츠를 글로벌라이즈 했느냐? 아니죠. 외국계 스포츠가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왔죠. NBA가 글로벌라이즈 됐죠. 한방극장에 중계가 되고요. MLB가 중계가 되고 PGA 경기가 중계가 되죠. 그 한국권 나가는 거 있느냐? 이게 방향이 쉽지가 않죠. 들어오는 건 많은데 나가는 건 쉽지 않죠. 나가는 건 그나마 우리가 핸드폰 많이 팔고, 그다음 스포츠 말고 자동차 많이 팔면 우리께 나가는 거죠. 다른 데서 나가는. 스포츠 쪽에서는 역시 우리가 약하죠.
그래서 뭐 우리 K리그를 뭐 세계 5대 리그로 만든다, 10대 리그로 만든다. 우리 K리그 랭킹 얼마쯤 돼요? K리그 랭킹 그 각 그 리그별 랭킹이 있잖아요. 뭐 1위가 뭐 분데스, 라리가, 뭐 EPL, 뭐 1, 2, 3고요. 4번이 어디예요? 4번이 요새 프랑스가 됐나? 이태리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우리가 빅리그라는 게 이제 프랑스, 그다음에 리그앙, 그다음에 이태리 세리에, 이태리 세리에도 밀리죠. 6위가 어딜까요? 네? 뭐 정확한 건 좀 찾아보면 되겠지만 대충 어딜 것 같아요? 뭐 6, 7, 8 어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축구에서 그런 어떤 파워, 어떤 마켓 파워, 뭐 브랜드 파워 여러 가지 어디 갈까? 6위, 7위, 8위면 어디 지금 들어갈까? 네? 네덜란드, 포르투갈, 그 정도. 또 MLS도 이제 올라오기죠. 그렇죠? MLS도 올라오죠. 그 다음에 뭐 브라질이 그래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조금 한 10위권 내외에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리그, 그것도 뭐 두 팀이 워낙 이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존재할 수 있는 게 이제 그다음 내려오면 이제 슈퍼 중국 리그, J 리그 뭐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돌기 시작하죠. 이제 뭐 그리스 리그, 뭐 벨기에 리그, 오스트리아, 폴란드 리그, 체코 리그, 덴마크 찍고 하다가 한국으로 오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태국 리그로 들어갑니다. 태국 프리미어 리그가 그것도 프리미어 써요. 경기당 유료관 중에 뭐 8,000명, 9,000명 되기 시작해요. 이제 한국 선수가 글로 갑니다. 왜? 뭐 힘든 데 가냐, 그냥 가까운 데 가서 돈 괜찮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도 리그 괜찮고 베트남도 축구 리그 괜찮습니다. 하여튼 한국이 이제 경쟁 상대가 어디예요? 타일랜드, 베트남 리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K리그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쪽의 J리그와 슈퍼리그가 워낙 세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돈으로 따지면 중동, 뭐 관중도 없고 뭐 사막이라지만 돈이 역시 스포츠 세계에서 크니까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역시 TV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글로벌라. 옛날 TV로 봤지만 지금 여러분 직접 모바일로 그 해당 컨텐츠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글로벌라이즈 했죠. 그 다음에 커머디피케이션, 상업화시켰다. TV가 has transformed sports, 스포츠를 변화시켰어. 어디서? Amateur pursuit, 아마추어적인 추구, 뭐 그냥 경기 즐기고 참가의 가치가 있고 거기서 인조이가 있다는 거죠. 왜 그게 다였어요. 근데 아니다, 이제는 highly commercialized activity, 매우 상업화된 활동으로서 스포츠가 됐다. 경기 전 이벤트, 경기 사이의 이벤트, 경기 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의 상업화된 액티비티죠. TV 중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많다. 제가 얘기했지만 선수들의 액션도 많이 바뀌었고요. 예? 그런 어떤 뭐 어제 차두리 은퇴, 뭐 중계 없으면 뭐 좀 썰렁했겠죠. 이 TV의 위력이죠. 해당 스포츠를 커머디파이했다. 특히 이런 중계권료라는 부분, 스폰서십, 기업의 후원 다 뭐예요? 상업적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의 상업성은 뭐예요? 중계가 되니 기업의 로고, 기업의 상품이 노출이 된다. 뭐 이런 메커니즘 속에서 스포츠를 상업화시키고 있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있죠. 뭐 미디어는 뭐예요? 리더 미디어 뭐예요? have changed. 스포츠 뭘 바꿨어요? 룰, 포맷, 이벤트 스케줄 다 바꿔놨죠. 스포츠가 어저께 우리 프로농구 결승 경기가 몇 시에 했어요? 5시에 했어요. 지상파 중계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저는 그래 뭐 근데 5시 보려면 뭐예요? 저만 해도 뭐 4시에 나갈 수 있죠. 일반인들은 못 보고 뭐 인터넷에서 몰래 볼 수밖에 없죠. 편하지가 않죠. 그래서 modify. 그래서 뭡니까? 자, 제가 학원 선생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겠죠. 다음번 동사가 나오는 데까지가 주 서브젝트로 파악하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TV 스포츠 중계로부터 벌어지는 스포츠 조직이 TV 중계로부터 돈을 수입해 얻어지는 레비뉴, 수입원은 또 have resulted 이냐, 결과가 나타나서 어떻게 됐어? 스포츠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서 being modified, 뭐가 변경됐어, 변화됐어. 어떤 식으로? 수입, 딱 핏하게, 거기에 맞닥뜨려뜨리게, 거기에 적합하게 뭐야?
브로드캐스트의 니즈, 중계권자, 방송사의 욕구, 필요성에 의해 딱 맞아떨어지게끔 스포츠가 모디파이드 되었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에 어필. 이 어필은 뭐예요? 투에 걸리겠죠. 아마 원형 형태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 그래서 어필했다. 뭐예요? 라이브 오디언스. 경기장에서 보는 사람들을 초점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메디에이트, 중계되는 TV 시청자에 맞게끔 어필된 거죠. 어저께 울산에서 라이브 오디언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퇴해야 돼. 아니면 3시에 저 오늘 거래선 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디? 동천체육관. 말 못하고 그냥 거래선 갔다 온다고 거짓말해야 돼. 라이브 오디언스에 맞추려면 6시 퇴근해서 보면 돼. 편하게 마음 봐. 근데 저 영업 좀 오늘 좀 수근 좀 하러 가겠습니다. 하고서 어디 갔어요? 경기장 갔는데 어떻게 나왔어? TV에 찍혔어. 그 직원은 어떻게 돼? 그 다음날 심할서 써야 돼. 제가 농구를 워낙 사랑해가지고요. 어저께 영업 좀 가다가 표가 많이 남았다고 그래서 5시로 변경되는 바람에 표가 너무 남아서 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갔습니다. 라이브 오디언스를 전혀 맞춘 게 아니죠. 뭐예요? 메디에이티드. 뭔가 지상파 노출이 되면 엄청난 효과가 있다. 왜? 경기장의 광고. 중계 안 되면 경기장 광고가 의미 없어요. 뭐 5,000명이 보는 거, 6,000명이 보는 게 경기장 광고야. 또 안 봐. 경기에 집중하죠. 근데 TV로 시청률이 1%만 나와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잠깐 보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죠. 즉 시간, 경기 스케줄을 모디파이 했고 경기 룰도 바꿨고 10분 쿼터제로 바꿨다. 10분 중간중간에 인터미션이 많아졌죠. 근데 재밌는 게 미국 대학농구는 어떻게 하는데 아직도 20분입니다. 전반전 20분, 헬프타임 브레이크, 후반전 20분. 참 걔네들은 재미있어요. 왜 상업화 될 것 같지만 왜 상업화가 덜 됐냐? 아니죠. 그 사이에서 이미 쿼터제 이상의 광고 시간이 들어갑니다. 광고가 들어가요. 하다못해 심판, 오피셜 타임아웃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우리가 누누이 하나의 미디어의 영향, 인터넷의 영향에다 적용시켜도 맞는 거죠. 인터넷 글로벌라이즈 했죠. 오늘날 코모디파이 했죠. TV 프로야구 중계권요. 지상파 20억씩 3사가 60억 내고요. 5개 경기 하려니까 60억씩 채널당. 그래서 5개 채널 5, 6, 30, 300억. 플러스 지상파 60억, 360억 플러스 뭐예요? 모바일 중계권요. 대단한 거죠, 프로야구. 정확한 수치는 저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데 거의 뭐 한 5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대단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이런 미디에이트 된 것에 어필하고자 했다. 여러분 저기 토플 보면 틀린 거 나오죠. 여기도 이게 이제 다른 밑줄 그는데 틀린 거 고치라. 그럼 요거 해부는 맞죠? 여기 복수니까. 요게 이제 어필 들어 나오면은 어필링 ing가 나오면 좀 이게 틀린 거죠. 네? 여러분들 전직이 뭐 학원 강사였던 것 같은데 혹시 영어 공부하다가요. 여러분 이제 그 그래머 같은 거 좀 공부하려면 그 아자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AZAR. 그 3단계가 있습니다. 블루, 그린, 레드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기너, 인트로덕터리 레벨, 인터미디어트, 앤 어드밴스드 레벨이 있는데요. 그 책 한번 특히 잘 웬만큼 되면 인터미디어트부터 보고요. 조금 잘한다면 어드밴스드만 보세요. 그걸 통독을 하면 그런 책을 한번 보세요. 시험을 보는 영어도 하는데 그런 걸 한 다음에 시험 보는 영어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제 시험 영어를 보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 시험은 점수 스코어 취직하는 데 도움 되는데 역시 한계가 있어. 같은 뭐 토익이라도 900점과 980점 차이가 있지만은 시험 영어 결과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영어에 대한 어떤 폭넓은 거, 리딩도 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라이팅도 하려면은 자꾸 해야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죠. 글로벌화 시켰습니다. 미디어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우리가 감히 얘기해도 돼요. FIFA 월드컵이 옛날에 16개 나라가 나왔어요. 그리고 24 우리가 아마 저기 프랑스 월드컵 때까지인가요? 그때는 24개 나라가 나갔습니다. 근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부터 32개국. 혹시 누가 체크해 볼래요? 프랑스 월드컵 때가 24개국인지? 미국 월드컵 94년 미국 월드컵은 24개국이 맞습니다. 근데 프랑스 월드컵 때가도 아마 기억나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죠. 17년 전 얘기니까 저도 기억나는 건 차범근 감독이 그냥 네덜란드한테 5대0 쳐가지고요. 그냥 파이어 됐죠.
근데 한국 사람들 참 대단해. 전반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3대 0이었던 것 같아요. 주무셨으면 화가 날 일이 없어. 아침이라도 5대 0이 됐어. 에이. 근데 3대 0에서 혹시나 그러다 4대 0, 5대 0 되니까 소위 말하는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 뭐 대한축구협회가 방법이 없어. 어떻게 됐죠? 몇 나라입니까? 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이 32예요. 그러면 94년 미국 월드컵 때까지가 24나라. 그 전에 뭐 70년대 월드컵은 16개국이야. 여러분 70년대 16개국 나갈 때 아시아 쿼터가 반장 한 장 그럴 때야. 치열하겠죠? 한 장 나가려면 우리가 일본이 이겨야 되죠. 그 당시 이스라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여튼 아시아에서 한 장 나가려면 이건 뭔지 나가느냐 마느냐죠. 근데 지금은 넉장 반이 돼가지고 한국, 일본이 거의 단골 순위로 나가죠. 그러니까 FIFA가 원하는 바죠. FIFA가 32개국을 해워서 빅 마켓 팀들이 다 나오게끔 하자. 빅 마켓이 어디 있어요? 유럽에 어디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그중에 뭐 세 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진출 못한다? 월드컵 흥행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32개국, 유럽 티켓이 14장인가요? 거기서 아까 빅5 국가들은 거의 참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북중미 뭐 석장반을 줬나요? 그럼 어디가 나가요? 꼭? 미국과 멕시코. 반드시 나와라. 왜? 마켓이 크죠. 멕시코만 해도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중남미 4.5장. 그건 뭐예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든 뭐 칠레든.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거의 참가하고요. 아프리카는 더 늘려줘야 돼. 실력에 비해서. 근데 아프리카 5장도 사실 적은 거죠. 수준이 워낙 높으니까. 근데 마켓이 작으니까 그냥 거기서 컨트롤하고. 아시아는 한국, 일본이 있잖아요. 거기 호주도 있죠. 거기다 중국이 참가해주면은 뭐 이거 중국권요, 뭐 스폰서 이런 데서 대박이 나니까 32강 체제로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글로벌화하면서 FIFA 월드컵이 오늘날의 하나의 거대한 공룡 이벤트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거의 5대6을 적절하게 안배하는 식의 개최지를 하면서 오늘 최고의 글로벌 이벤트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 하는 것 같아요. 작년에 끝났는데 벌써 올가을 되면 또 시작되죠. 내년 되면 좀 더 익사이팅해지고 2011년 되면은 뭐 대단해지겠죠. 그때 무슨 연말 되면 무슨 이제 예선 다 끝나고 조추첨 뭐 거기에도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도 많이 글로벌라이드 했죠. 동계 스포츠라는 게 거의 뭐 북반구 잘 사는 나라의 스포츠에 제한되어 있는데 많이 이제 글로벌 지원을 하면서 했는데 이것 역시 TV 영향이 크더라. 그다음에 오늘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글로벌 리그, 글로벌 팀 이런 각종 투어 경기들이 다 전 세계화, 전 지구화 되어 있죠. 이것이 뭐 다 TV, 인터넷의 영향이죠. 이런 경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수시로 보니까 이 팀들이 비싼 선수를 살 수 있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로컬 팀이 아니죠. 레알 마드리드 로컬 팀이 아니죠. 로컬 팀이면 그렇게 비싼 선수를 둘 수가 없죠. 전 세계 중계가 되고요. 전 세계 중계되는 얘기는 유니폼 로고에 수백억씩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늘날 뭐 이런 TV 통해서 이런 선수들이 글로벌 스타, 셀리브리티가 나옵니다. 종이신문, 라디오신문, 라디오 때는 볼 수가 없으니 글로벌 셀리브리티라는 개념도 안 썼겠죠. 그런 용어도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셀리브리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TV로. 올림픽 종목 계속 포맷을 바꿔요. 시청률 낮은 종목 퇴출됩니다. 태권도는 그래도 관중은 많은데 시청률은 떨어져. 태권도 같은 게 좀 사실 좀 무리가 있죠. 야구 글로벌이 안 돼 있다. 이게 뭐 미국 있고 저 중남미 국가랑 일본, 대만, 한국이다. 유럽이 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누가 얘기했던 양궁도 이제 보는 스포츠가 됐다. 다 TV에 의한 스포츠를 모디파이한 거죠. 스포츠가 변경되게끔, 수정되게끔, 변형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새로운 TV 중계도 존재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거 여러분 보면은 뭐 아까 TV has globalized the Olympic game. 그래서 전 세계 220개 나라에 중계가 되고 있다. 올림픽이. 상당 부분 국가, 절반 이상 국가는 중계권료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중계 왜? 마켓이 작으니까. 그래서 accumulated audience
누적 시청자 수 340억. 샜는지 그냥 추정한 거겠죠. 추정한 거겠죠. 또 중계 시간도 늘었습니다. 베이징 때만 해도 호스트 브로드캐스트, 중국 방송사, 호스트 방송사, 중국 CCTV겠죠. 5,000시간을 중계했고요. 토리노 올림픽 때도 이런 1,000시간 넘게 중계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지금은 또 인터넷이 대두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미디어 플랫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잡지, 신문, 종이 신문, 오프라인 상에서 라디오, 거의 소위 말하는 온라인 식의 라디오가 그래서나 노 비디오, 노 비주얼, 이런 시각적인 게 없는 라디오에서 TV 등장하고 지금은 인터넷이 등장했죠. 인터넷이 등장하니까 어이구 글로벌 접근이 가능하고 스피드하고 이용자 여러분이 알아서 선택할 수 있고 다양한 콘텐츠 또 트랜잭션도 가능해. 뭐 스포츠 요즘 티켓 여러분이 뭐 가서 사는 거 없지 않습니까? 다 뭐 좌석까지 다 이렇게 딱 볼 수 있게끔 해줘서 자기가 클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뭐 또 판타지 게임 아까도 USA 투데이 봤지만 웬만한 스포츠 포털 사이트들이 다 판타지 게임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런 인터랙션이 존재하죠. 댓글 형태, 채팅 형태 여러 가지로 존재하더라. 나름대로 커스터마이즈, 커스터마이즈 한다. 여러분이 각종 입력한 기록, 레스토랑에서 먹은 메뉴 이게 다 회원으로 돼 있으면 등록이 돼 있죠. 예,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여러분 그 매니건스라는 음식점이 굉장히 한 90년대 굉장히 커스터마이즈를 잘했던 것 같아요. 회원으로 일단 가입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먹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가면 제가 주로 먹는 메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칸츄리 치킨 샐러드를 먹었나? 그러니까 닭튀김 이렇게 레터스 위에 양상치 위에 그다음에 허니 머스터드 뿌렸던 걸 먹었던 것 같아요. 그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한 1년 좀 지나니까 쿠폰이 날라옵니다. 뭐예요? 칸츄리 치킨 샐러드 공짜 쿠폰 프리 단 뭐 3명 이상 방문 시 이렇게 조건을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커스터마이즈 했죠. 생전 안 먹는 거에 대한 어떤 쿠폰을 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 고객이 좋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 그다음에 이런 거 많죠. 백화점 같은 것도 구매 다 크레딧 카드 쓰면 구매 정보가 생기죠. 거기에 대해서 고객이 어떻게 하더라. 저도 이제 야구장 자주 갑니다. 가면은 아주 편하게 보기 위해서 테이블석을 종종 가요. 그러면 구단에서 저한테 뭐 비싸지만은 저 외야석 뭐 공짜 티켓 보라.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올리겠죠. 여러분 야구 공짜 티켓 올렸어요. 왜 제가 안 가니까. 근데 만약에 테이블석이 있다. 그럼 제가 이거 고객의 니즈에 맞게끔 딱딱 커스터마이즈 위치 이 사람이 어느 좌석을 선호하느냐 이게 다 이제 요즘 빅데이터 시대에 남죠. 그런 거죠. 자, 인터넷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교육, 오락, 뉴스, 정보, 상거래, 웹포털, 설득도 하고 커뮤니티 형성하고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인터넷 시대 여러분 소비자한테 그야말로 이미디어시 뭐 바로 알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어세스 접근이 쉬워집니다. 접근이 쉬워져요. 그다음에 TV와 유사하게 이런 스포츠 조직에 TV보다 더 낫죠. 2006년 때 독일 월드컵 때는 8개 언어로 아마 FIFA가 운영을 했습니다. TV는 8개 언어가 할 수가 없죠. 자국의 채널만 보는 거죠. 그러나 FIFA 월드컵 때는 2006년 때는 8개 언어로 어떤 야후가 운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런 글로벌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역시 인터넷은 퍼스널하죠. 퍼스널합니다. 퍼스널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자신이 선호하는 스포츠 경험을 뭔가 개인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나름대로 스포츠 조직들이 뭐합니까? 소비자들과 투웨이 인터랙션,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게끔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역시 소비자들한테 이런 다양한 다른 매체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또한 제공하다. 왜? 멀티미디어니까. 인터넷은 멀티미디어니까 다른 매체 것까지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신문에서 라디오, 라디오에서 TV, TV에서 인터넷으로 가는 과정은 로컬에서 좀 확대된 리지널, 로컬과 리지널을 구분할 때 좀 어감의 차이지만 저는 리지널을 좀 더 크게 본 겁니다. 그다음에 내셔널, 좀 전국적, 글로벌. 이게 하나의 이렇게 이 방향이죠. 오늘날 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한 게 바로
스포츠 발전이다. 보세요. 스포츠도 이런 식으로 발전했죠. 맨유라는 팀이 맨체스터 시티의 로컬 팀이었어요. 로컬 팀이었죠. 19세기 말 동네 팀이었죠. 노동자 스포츠니까. 이게 라디오 중계되면서 맨체스터 시티 전역에 팀이 되는 거고, 영국 북부 지역, 런던 북부 지역의 팀이 되는 겁니다. 리저널 해주고. 근데 맨유가 70년대 막 TV, 라디오 중계되면서 영국을 대표하는 클럽이 됩니다. 내셔널 팀이 돼요. 그래서 1990년대 이제 위성 중계가 되고 인터넷 시대에 90년대 이후는 맨유라는 팀이 글로벌 팀이 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매스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랑 같이 병행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 플레이어들, 미디어와 스포츠와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깐 보는데 시간 관계상